아, 가보자. 오늘은 보니까 학교에서 한 줄 알았더니 학교에서 조금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이제 3단원에 배치된 내용이 있고요. 3단원은 이제 총 3개 단원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조금씩 해드렸으니까 문제고는 1단원이 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쪽으로 저번에 개별로 1단원 그쪽 좀 처리했고요. 그래서 2단원이 이제 포진된 거예요. 요 2단원이 이제 역학실제 약간 물리 파트야. 약간 물리 쪽 파트고요. 이제 3단원이 이제 생명 쪽 들어가면서 하는 거라. 근데 이제 고1 내용이라 너무 어렵지는 않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험 봤잖아. 시험 봐도 너무 어렵게 안 내잖아. 그러니까 좀 외워야 될 거 외우고 좀 이제 시험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가장 기본이 일단 이제 교과 외적으로 이제 튼튼하게 배우다가 이제 학교 프린트나 학교 문제 위주로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과학의 순리거든요. 그리고 그거 다 처리되면 문제 좀 이제 연타 문제 많이 풀어보고 요 프린트로 움직일게요. 그리고 우리 좋은 날이잖아. 오늘 토요일 나름대로 뭐 주말 조금 느낌이 나는 거고요. 내일 일요일은 더 좋은 날이고요. 그다음 월요일은 거의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휴일 날이니까 좀 좋은 시간 가족들하고 잘 보냈으면 좋겠어. 시험 대비는 다음 주부터 고등은 시작이 돼요. 그렇죠? 얼른 가보자. 보면 이제 중력 근데 이거 중학생 나오고 중력 우리 친구들 조금 많이 이제 나올 거고요. 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중력 가속도라는 개념이죠. 이제 좀 있으면 등장할 건데 중력 가속도는 뭐라는 게 유명해서 가속도가 뭐예요? 가속도. 속도하고 가속도는 좀 틀린 거죠. 그렇죠? 속도는 뭐야? 좀 약간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 100km를 달렸다, 50km를 달렸다, 약간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고, 약간 방향성이 좀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하 쪽에 들어가는 거라, 약간 빠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속도는. 그 다음에 가짜가 붙으면, 더할 가짜. 이렇게 중력이 힘을 이렇게 계속, 중력이 힘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종류니까, 힘을 계속 줘서 자꾸 더 빠르게 시키는 거야, 빠르게.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 속도가 빨라진 그 양, 속도의 조금 어려운 말로 변화량, 그거를 가속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력이 미쳐갖고 속도를 빠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힘으로 자꾸 밀어줘서 속도를 계속 빠르게 하는 걸 중력 가속도인데, 중력 가속도는 중력이란 일정한 힘을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일정해야 돼요. 무조건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일정해야 돼요. 중력하고 중력 가속도는 다른 말이야. 중력은 힘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지구가 이제 끌어당기는 이제 인력으로 해서 자꾸 밀어주는 힘을 중력이라 그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속도가 변하는 양을 중력 가속도라 그래. 그래서 제일 오답폭이 뭐냐면 중력 가속도는 질량이 큰 게 크다. 질량 가속도는 A가 크다, B가 크다. 다 그따위 말이 다 오답폭이야. 중력 가속도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좀 있으면 다 나와. 핵심 먼저 잡는 거야. 항상 일정해야 돼요. 무조건 일정해야 돼요. 뭐 깃털이든 사과든 아니면 뭐 이렇게 물체든 중력 가속도는 무조건 일정해야 돼. 그게 가장 핵심이고 중력 가속도는 보통 G라고 표현하고요. 이 값도 좀 외워놔야 돼요. 중력 가속도 우리 흔히 알고 있잖아요. 10보다 좀 작자. 얼마에? 그래 9.8. 뭐 여러분은 미터 이제 단위는 뭐 미터 퍼 세크 정도인데 미터 퍼 세크가 이제 속도의 단위고 거기다 이제 시간을 한번 더 나눈 게 그게 바로 세크 제곱이에요. 가속도의 단위인데 어쨌든 9.8까지 좀 외우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일정. 그래서 요거까지 좀 적어놓죠. 중력 가속도는 항상이란 말을 좀 집어넣어서 강조를 집어넣을게요.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일정이다. 그게 대전제야.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일정이다. 이제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천천히 볼게요. 보면 이제 역학적 시스템이란 말이 나와. 말만 어렵고 그렇게 뭐 시험에 나올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가지 힘. 우리는 대표적으로 중력 위주로만 거의 공부할 건데 여러 가지 힘들이 막 나오죠. 여러 가지 힘들이 막 나오는데. 얘는 요거 하나를 조금 이따 그냥 여러 가지 힘들이 나와서 이게 이제 물체의 운동 상태라 뭐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데 운동 상태라 모양이 변하게 하고 하는 그
그런 전반적인 힘을 뭐라 그러냐면 그냥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음 역학적 시스템을 구하시고 뭐 그런 거 안 나와. 그냥 큰 틀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을 뭐라 그러겠다? 역학적 시스템이고요. 힘들이 가해지니까 힘은 영어로 하나 외워라 했다. 힘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파워를 따서 F라고 그러죠. 됐죠? 그리고 이것도 좀 외워라 했대. F는 M, 질량하고 A, 가속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질량 가속도를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F는 MA라고 좀 외워놔야 돼요. F는 MA. 그러면 힘은요? 여기서 중요한 거,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이거 외워놔야 돼. 그쵸? 그러니까 우리 파트는 이런 여러 가지 힘을 볼 게 아니고 오로지 중력만 보니까 그럼 여기서 포커스를 한번 더 잡고 갈게.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응대해 볼게. 이제 여기서 가속도는 이제 중력 가속도를 우리 얘기할 거야. 중력 가속도는 일정해요? 맨날 변해요? 일정해요. 그러면 힘이 커지고 싶으면은 힘이 컸다는 얘기는 누가 컸다는 얘기야? 질량이 컸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결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좀 쉽게 얘기하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중력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이거 잘 나와. 외워야 돼. 무게가 그러니까 요만한 공을 던진 거랑 이따만한 공을 던져갖고 중력은 보통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거든요. 그럼 중력은 누가 큰 거야? A하고 B 중에서 중력은 누가 커야 돼? B가 커야 돼. 중력은 힘의 종류니까 무거운 큰 힘이 있고 작은 힘도 있어. 중력은 뭐에 따라서 질량, 무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크고 무거운 게 이게 질량이 큰 거야.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누가 커요? 중력 가속도는 A가 커, B가 커. 똑같죠. 똑같아야 돼요. 가속도는 그거 가지고 맨날 객관식으로 맨날 이렇게 쪼잔해야 되거든요. 됐어요. 여기 중력으로 가볼게요. 중력은 뭐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 질량이 가진 물체가 있고요. 태양이든 달이든 지구든 어쨌든 질량이 가진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질량이 가진 물체가 있는데 이 질량이 가진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겨.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인력이란 말을 써. 그래서 인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력이 뭐야? 네 글자 인력, 사과랑 관련된 인력, 사과 떨어지네. 네 글자 인력이 뭐야? 만유 인력이죠. 누가 어떤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누워서 뉴턴 할아버지가 만들었죠. 그걸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게 사과도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인력 때문에. 지구가 땡기는 힘 때문에, 만유력 때문에 떨어진다. 희한하게 누워있다고 발견한 거죠. 어쨌든 인력이 뭐냐? 이 중력이 뭐냐면 서로 간에 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물체가 있고 근데 주어가 대표적인 지구가 수많은 물체를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겨서 여기 이제 인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하다가 대표적인 조금 중력이 정의가 되고요. 아니면 뭐 똑같은 표현인데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한다. 대부분 다 인력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잡아당기는 힘 그러시면 돼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구가 큰 역할을 해주겠죠. 지구가 큰 역할을 할 건데 조물체 A, B 사이에 그것도 인력이 작용돼요. 그렇구나. 그럼 A에 작용하는 인력과 중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여기서 같아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직 낙하, 수직 낙하 아니면 수평적인 힘 조금 이렇게 다르게 배울 거거든요. 그때는 좀 달라지니까 그때 가서 계속 얘기를 할게. 그러면 지구가 물체를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부르겠다? 중력이고요. 어쨌든 얘도 인력이 들어가니까 만유인력의 한 종류라는 거. 지금까지 뭐 중요한 건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이제 분위기 잡는 얘기들은 나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압도적으로 이거였어요.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게 계속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파트야. 됐죠? 이제 중요한 것도 이따 빨간색으로 다 처리해줄게. 이제 중력의 크기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질량하고요. 우리가 과학에 쓰는 질량하고 무게는요. 지금부터는 이제 절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무게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냐면 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무게 쪽은. 그래서 질량은 뭐냐면
그 새끼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냥 고유의 양, 질량무게 같으면 안 돼. 지금부터는 그냥 그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양을 그냥 질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무게는 뭐냐면 무게, 그 지구가 누르는 힘, 그거를 무게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력의 크기, 뭐 크기가 있어 정말. 중력의 크기. 그래서 보면 지표면 근처에서, 지표면 근처가 왜 나오냐면 지표면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면 중력이 지구랑 멀어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족이 들어간 거고요.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 부르겠다? 무게라 부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질량은 무게로 해석할 수 있다. 틀린 복이에요. 다른 말이라고 무조건 이거 외워놔야 돼. 질량은 그냥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진 고유의 양을 질량이라고 부르고, 지금부터는 무게는 뭐야? 중력의 크기. 그러니까 중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게가 무거운 게 중력이 크다. 그거 꼭 외워놔야 돼. 그래서 여기도 하나 써놓죠. 화살표.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게 하이가 중력도 크고요. 무게가 가벼운 게 중력도 작은 거라고요.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요, 중력은요, 어떻게? 중력도 힘이에요. F예요. 그래서 아까 공개해드렸죠? M 곱하기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됐죠? 그럼 여기서는 질량하고 그 다음에 무게랑 조금 혼돈을 쓰는데, 요 공식에서는 질량은 나지만 여기서는 이제 무게 개념이 무게라고 조금 스위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중력은요, 무게가 크면 클수록 중력이 커진다라고 알고 있는 게 우리 시험에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이제 아까 이제 얘기 나오네. 중력 가속도 가로 열고 G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9.8m/s 되고 자기가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얘는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 가속도 아까 뭐랬죠? 속도의 변화. 대부분 이게 역행하는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서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것도 가속도에 들어가는데 그건 거의 안 다뤄요. 지금 나올 일이 없고, 왜냐면 계속 물체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자유낙하 운동이라 해서 옥상에서 던지든 아니면 저 하늘 꼭대기 비행기에서 던지든 떨어뜨리는 힘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점점 떨어지면 속도가 일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져. 그런 의미로 좀 핵심부분들 계속 잡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개념을 천천히 한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줄 거니까 오늘 완성은 문제풀이까지 하면 좀 와닿을 거고요. 개념은 그냥 한번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한가 보다. 그 정도만 잡으시면 돼. 됐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중력의 방향. 이건 중요해요. 중요한 건 별도로 바로 표기를 할게요. 중력의 방향은 뭐냐면 지구 중심.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중력이 항상 작용해요. 지구 중심으로, 중심한 요 정도 있겠죠. 원이나 구로 본다면,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항상 작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통 이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거를 연직 방향, 연직이라는 말이 곧잘 나올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요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치? 어느 정도 하면 돼. 아니, 중요한 건 딱 하나는 아니야. 중력의 방향, 저것이 객관식 중에 정말 잘 나와. 중력의 방향보다 중력의 방향 항상 지구 중심 방향. 방향은 항상 이 방향이에요. 우리는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방향이 되겠죠. 이런 거는 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대부분 다 낙하운동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다. 그래서 일단 조금 있으면 우리 중력의 방향과 물체의 방향이 비교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중력의 방향이 무조건 떨어뜨린다. 이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연직 방향은 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요 방향. 그렇죠? 계속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특성 있는 거 한두 가지만 배울 거야.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이야. 자유낙하 운동은 뭐냐면 여기서 쭉 그냥 떨어지는 거야. 자유낙하 운동은 쭉 그냥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기저항 무시가 시험에 압도적으로 나와요. 공기저항 무시라는 게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왜냐면 떨어지다 보면 누가 방해를 하냐면 공기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공기들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애들은 공기들이 자꾸 뭐 이렇게 밀치 따위야 떨어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거까지 약간 오가고 어쨌든 떨어질 때 공기들이 저항이 있어갖고 방해를 한다고. 근데 우리 과학에서는 중력만 오로지 따지고 싶으니까 항상 가로열고 맨 끝에 문제를 만들 때 가로열고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이 말이 꼭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저항이 없다라는 상황에서 문제가 제일 많아. 그래서 요게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는 거야. 요게 있는지 없는지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만 보다 중력만을 받아서 그냥 밑으로 낙하는 거, 얘를 연직 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낙하운동 밑으로 그냥 내리꽂는 거. 그렇구나. 그러면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면서 얘는 그냥 중력만이 공기저항을 무시하고 다른 거에 영향을 무시하고 중력만이 작용하니까 일정한 중력은 한 물체량마다 조금 틀리니까 얘는 물체를 뭐 여러 개 떨어뜨리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물체는 1초마다 9.8m/s씩 속도가 증가. 그래서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가령 예를 들면 얘가 처음에 시간을 말이죠. 0초일 때 10m 했어요. 그러면 1초일 때는요. 중력 가속도는 뭐냐면 1초에 9.8만큼 속도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9.8m/s야. 그러니까 속도가 9.8만큼 증가하는 거를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고. 그러면 1초가 지났어. 그러니까 몇 초? 1초. 여기다 볼게요. 1초마다 9.8씩 올라가야 돼. 그러면 얘는 중력 가속도가 작동할 때 1초 후에 속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여기다 뭘 더해줘야 돼? 9.8을 꼭 더해줘야 돼. 19.8 이게 바로 얘 속도가 된다고. 이거 참고 가로로 나와. 2초의 속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역시 9.8을 꼭 더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만약 속도가 같은 걸 등속이라고 해. 등속만 나와. 그러면 9.8 더하면 얼마야? 0.6. 얘는 9, 29.6이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면 잘 봐봐. 지금 9.8씩 똑같이 증가하고 있죠. 속도가 증가를 해. 속도가 변하는데 똑같이 증가를 해. 그래서 가속도가 항상 일정해. 이걸 뭐라 그래?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등자 빠지면 끝나요. 가속도 운동 그러면 그렇게 애매모호해 안 날 거예요. 가속도 운동이 일정인데 분명히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조금 차이를 둘 건 뭐냐면 등속 운동. 이거랑은 분명히 차이를 두셔야 돼. 등속은 뭐냐면 속도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가속이 맞는 거고 등속은 틀린 거야. 등속은 그냥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면 등속이라고 해. 그래서 등자부터 또 애들 찍는데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방향. 그래서 아까 물체는요. 중력은요. 지구의 중력 방향이니까 지구 중심이라고 한마디만 쓰죠. 지구 중심의 연직 방향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첫 페이지에 나온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볼게. 이쪽은 그렇게 막 너무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힘들을 뭐라 그랬다? 역학적 시스템이라는데 걔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위치나 모양 같은 걸 변화시키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지금 주인공은 뭐다? 중력이 될 거고요. 중력의 크기를 무게를 하면서 걔 제일 중요한 거. 방향이 뭐? 중력의 방향이 어디야? 지구 중심. 지구 중심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라는 게 이제 등장하는데 중력 가속도는 뭐야? 속도가 일정한 거야?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근데 걔가 일정히 빨라져서 그걸 등가속 운동이라고 그러고 속도의 양은 얼마야? 9.8m/s이고 속도면에서 볼 때는 9.8씩을 계속 더해 가야 되는 거죠. 맞죠?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2, 3분, 3, 4분만 줄 테니까 한 번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첫 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문제로 조금 바뀔 때는 조금 특이하게 바뀌는데 한번 근데 천천히 그 페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밑에가 바람에다가 쌌구만. 이건 뭐 썼어? 바람에다만 쌌. 저기는 바람. 그래서 그냥 바람이 그거 금방. 그게 가르치지.
지나가는 게 없어. 주연이 가장 솔직한 친구 이쪽까지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없죠? 그냥 평이하죠. 그렇죠? 이제 다음 페이지 가죠. 다음 페이지가 이제 메인이에요. 다음 페이지가 메인이에요. 첫 번째 페이지는 분리만 잡은 거고 이제 자유낙하운동요 그냥 위에서 옥상에서 던졌다고 하는데 이제 구분을 살짝 할 줄 알아야 돼. 구분을 살짝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공기정이 없을 때가 압도적으로 시험이 나와요. 압도적으로 시험이 나와요. 그렇죠? 잘 봐요. 보면 일단 쇠구슬은 좀 무거운 거야. 무겁다는 뜻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깃털은요 아주 가볍다는 뜻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공기정이 없으니까 오직 힘은 누구만 적용한다? 밑으로 우리 지구가 있으면 얘는 여기서 이제 얘가 떨어지고 있겠죠. 그럼 중력은요 지구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항상 힘은 이렇게 계속 위에서 내리 꽂으면서 계속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생긴 게 구슬이 텀이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 좁아지고 있어? 넓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같은 1초당 같은 간격으로 이걸 슬라이드로 찍은 거거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요거 보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깃털도 역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그리고 공기정이 없으면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고 무조건 중력만 작용하는 거야. 그랬으면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두모체는 항상 동시에 낙하한다고. 우리 현실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 우리 현실에서는 당연히 누가 떨어져?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죠. 그치? 근데 이거는 공기저항이 없을 때 우리 공기가 없으면 우리 현실이 아닌 거죠. 우리 큰일 났지.
그치? 그러니까 이쪽이 시험의 메인 포인트라고. 이쪽이 메인 포인트야.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헷갈려. 구슬이 먼저 떨어진다. 아니야.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똑같이 떨어져야 돼. 그게 메인 포인트야.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무조건 공기저항은요 무게가 크면 클수록 밑에 밀어주는데 얘는 무게가 작으면 작아서 공기저항 때문에 얘가 붕붕붕 뜨는 거죠. 어쨌든 이게 메인이야. 공기저항이 없으면요 똑같이 떨어져. 우리가 보는 거랑 좀 달라. 그래서 메인이야.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와. 공기 저항이 없으면 똑같이 떨어져. 그러면 이게 현실이잖아. 이게 현실이잖아요. 속도는 빨라지는 건 맞아요. 속도 똑같이 빨라져요.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치? 그런데 누가 더 빨리 떨어져? 구슬이 더 빨리 떨어져. 그쵸? 그럼 공기 저항력은요? 공기 저항력은 가벼운 놈들이 더 공기 저항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무거운 놈은 그 공기 저항력을 뚫고 가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데 현실 시험에 생각보다 안 나오고 나올 수도 있어. 비교처럼 나올 수 있는데 시험의 압도적인 건 뭐야? 우리 현실 세계에서 잘 보지 못하는 실험실에서만 활동하는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무게에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 이게 가장 메인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쪽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뭐냐면 위에서 수직 자유 낙하운동, 연직 낙하운동 위에서 내리꽂은 그 운동보다도 요게 잘 나와요. 그 4번에 별표 줄게. 요게 잘 나와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예요.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예요. 이렇게 던졌다는 얘기죠. 아까는 계속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던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옆으로 던진 거예요. 옆으로 풍 던진 거야. 그쵸? 그럼 옆으로 풍 던지면 우리가 방향을 두 개로 해석해. 두 개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런 시험이 잘 나온 거야. 수평 방향으로도 분석을 하고 얘는 수평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도 분석을 하고 연직 방향 뭐야? 아까 자유낙하 운동처럼 밑으로도 분석하고 그러니까 분석이 두 종류야. 그러니까 시험이 나오는 거야. 그치? 어디를 좀 잘 봐야 돼? 수평을 잘 봐야 돼요. 수평 방향 볼게.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한 애 별표 하나, 그 다음에 등속 별표 하나. 얘는 등속이에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이 뭐냐면 물체가 움직이려면 힘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힘이 가해질 때 중력이 가해지는 게 아니고 외부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뭐 조금씩 얘기하면 손으로 밀었다.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땅 뭔가를 밀죠. 그럼 그 다음부터 힘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중력은 밑으로 내리꽂는 거니까. 밑으로 내리꽂는 거는 연직 방향으로 볼 거니까. 그러니까 수평 방향은 그냥 내가 힘을 딱 최초 1회로 빵 한 번 친 거야. 더 이상은 못 친 거야.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 쫓아가고 이걸 또 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한 번 빵 치는 거야. 그럼 더 이상 힘이 작동을 안 하니까 얘는 속도가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그래서 등속 운동이야. 그걸 외워야 돼. 수평 방향보다 등속 운동을 한다고요. 등속 운동을 한다고 반드시. 그러면 얘가 이 속도가 2m/s야. 됐지? 그런데 5초가 지났어. 5초가 지났어. 그럼 얘가 얼마큼 간 거야? 이 뜻은 뭐냐면 속도의 단위는 뭐냐면 항상 1초당 얼마큼 가게요를 나타내는 게 속도의 단위거든. 그러니까 1초에 이만큼 간다는 얘기야. 항상 단위는. 그렇지? 그럼 1초에 이만큼 가는 게 같은 속력으로 1초 가면 2, 또 1초 지나가면 2, 또 1초 지나가면 2 이게 바로 등속이거든. 그러면 얘는 5초가 지났어. 뭐 얼마큼 간 거야? 10m가 있겠죠. 그럼 얘는 10m 거리 후에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얘가 요게 항상 간격이 요게 항상 간격이 같아야 돼. 요게 항상 간격이 같아야 된다고. 조금 찾아나오네. 그럼 지금 예전으로 돌아가면 얘가 수평 방향의 힘은요. 땅 한 번 기회를 좀 얘 등속인데 수평 방향의 힘은요. 얘가 2m/s를 가정할게. 그럼 5초 후에 지표면에 떨어졌대. 그러면 요 거리가 얼마예요? 그럼 뭐라 대표해야 돼? 10m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거리는요. 항상 등속으로 구하는 거야. 됐지? 그런데 연직 방향은요. 뭐야? 당연히 아까 했던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죠. 연직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다 박스 좀 치실게요. 수평 방향으로는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 말 빠졌네. 등속 추가.
등속 운동을 하는 거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는 거고. 됐어? 괜찮아? 그리고 다시 한번 도표로 나오고 있어 보면 수평 방향의 분석, 연집 방향의 분석. 힘부터 볼게. 수평 방향 힘 있어 없어? 제로. 없어.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 수직 낙하 운동. 얘는 힘이 있어 없어? 있어. 그 의미 뭐야? 중력. 수평 방향 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일정. 연직 방향 속도 변해 안 변해? 일정하게 증가해. 변해. 증가해. 그 다음에 수평 방향 가속도 있어 없어? 없어. 속도가 일정하고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없어. 그 다음에 얘는 가속도 일정해. 가속도가 커지진 않아. 가속도 무조건 일정해야 돼. 그치? 어느 시간제가 줄게. 아이고 자세하게 하려고 하니까 졸립지. 아이 이거 빨리 하면 또 이따 문제부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럴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요. 등갈수 운동을 하고 이 표는 정말 좀 중요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워주셔요. 요거에 대한 적용은 문제에서 이따 한번 잘 보자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번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 보면 이제 낙하 지점이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에 따른 차이. 낙하 지점에는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라 그러면 여기가 출발점이라 그러면 얘는 조금 이렇게 조금 많이 안 간 것처럼 느껴지고 얘는 좀 많이 약간 간 것처럼 느껴진 거죠.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수평 방향의 힘이 결정하는 거야. 수평 방향의 힘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낙하 지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누구 때문에? 처음에 세게 밀면, 처음에 내가 옆으로 밀어 세게 밀면 멀리 떨어지는 거고, 잘 심심하면 모르겠으면 옥상 가서 해보시면 돼. 옥상 가서 뭐 하나 이렇게 떨어뜨릴까 하는 사람 없는 데 가서 세게 밀어봐. 그러면 좀 멀리 가. 근데 이게 천천히 밀면 툭 떨어져 그냥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얘는 떨어지는 위치는 수평방의 힘이 작용하는 거고, 대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는 낙하하는 시간은 같은 높이에서 지금 떨어뜨렸으니까 이 시간은 동일해야 돼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 요거는 항상 동일해야 돼요. 중력만 작용하니까 요건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게 뭐냐면, 근데 물체가 이렇게 빌딩에서 많이 던졌다 그래. 물체가 이렇게 나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던졌어. 나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힘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기계를 동원한다 해도 이 물체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내가 여기서 땅 망치로 치지 않으면 시게 밀었어. 그러면 이 물체가 계속 수평으로 등속으로 수평으로 계속 갈 것 같아? 아니요. 얘가 뭐가 작동이 되냐면 위에서 짓누르는 중력이 조금 작동을 하거든 계속. 그래서 얘가 휘어 이렇게 휘어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는 거지. 내 딴에는 수평으로 이렇게 쭉 해갖고 영화처럼 둥둥둥둥둥둥둥 떨어지길 바라지만 얘가 우리 연지 운동으로 중력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물체 이동 방향이 포물선 궤도를 걸려요. 포물선 궤도라고 해요. 그래서 물체 이동 방향은 요거 외우셔야 돼. 너무 쉬운 거 그냥 하나? 그러면 요 페이지요. 뒤에는 이제 예제니까요. 뒤에는 예제니까 조금 간단한 거 여기 백업만 할게요. 총명하고 얼른 개념이 조금 남았어요. 개념 조금만 남았어. 이제 실까요. 갈게요. 이제 서로 다른 무게가 다른 물체를 던질 때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중요사항이 있어요. 어때요? 구슬이 빨리 떨어져? 안 떨어져? 똑같이 떨어져.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중력만 작용하니까 똑같이 떨어져. 얘는 공기저항이 있으니까 무게가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고 무게가 적은 게 공기저항력이 더 큰 공기저항력을 받아서 천천히 떨어져.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수평 방향으로 던질 때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거야. 수평 방향의 물체의 이동과 연직 방향 자유낙하 운동 방향의 두 가지 볼 건데 수평 방향은요 얘는 한 번의 힘이 작용해서 등속 운동을 할 거고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힘이 작용해서 가속도는 없고요. 그렇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은요, 연직 방향은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물체의 궤도는요, 똑바로 가지도 않고, 진짜 수직으로 가지도 않고, 이렇게 휘어진다고요. 누구 때문에? 중력 때문에. 이걸 뭐라 부르겠다? 이거를 포물선 궤도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물체의 실제 이동 경로는 어떻게 간다?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간다. 물체의 실제 궤도 움직이는 방향은 얘는 뭐다? 포물선 궤도라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만 얘기하고 빨리 마감할게. 이 그림이 딱 주어지면서 중력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은 같다 다르다. 이게 정말 애들이 제일 잘 틀린 보기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이 딱 줬어. 그래서 물체의 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은 다르다 같다 이거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판단하는데 5초 줄게요. 그것만 확인하고 바꾼 다시 한번 질문 던질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온 보기야. 다음 주어진 그림을 보고 분석한 설명한 것 중 알맞은 것은 틀린 것은 나오면서 물체의 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은요 일치한다. 뭐 다르다. 그래서 어쨌든 같다 다르다 이렇게 물어볼게. 같다 다르다. 물체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나 물체의 방향과 중력 방향 같다 다르다. 학교 마음에 정하시고요. 물체의 이동 방향과 중력 방향 같다 다르다 결정이야. 제일 잘 나온 보기 중에 하나야. 이따 다 보기에서 이따 별표 쳐줄 거야. 나 같다. 손 받자. 다르다. 오, 정답은 다르다. 중력 방향은 어떻게? 요 방향. 그 다음에 물체 이동 방향은 요 방향. 다르지 않아. 그쵸? 그래서 요거 다르다라고 이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 고생했어요. 자세히 있나? 지금 어때? 조금 뭐야? 좀 어려웠어? 아니면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야? 잘못한 것 같아. 일단 50분 좀 쉬자.
결국에 뭐 공부를 못 하겠다잖아. 저는 졸려서 공부 못 하게 되긴 집중해서 공부 못 한다.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이현주의 집이 없다고. 근데 밥 먹을 때는 오늘 같이 부어봐라. 부으면 이 기호생 나갈 거야. 내 기억이 그래 엄청 부으면 피우지.
이거 누가 시험 쓰는 시간이다.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 진짜 나 이거 누가 시험 쓰는 시간했을 거예요. 진짜 있었어. 나는 맨날 하잖아요. 뭐 죽는 것도 뭐 이용생이 완다고 이용생이 무슨 시험 한번 우리가 시험에 맞아가지고 심사 아니면 지금 걔는 없어. 만약에 걔는 아니면 아니 맞아. 나는 이제 잘하는데 요즘 잘 쳤어. 요즘 잘 쳤어. 이제 이모티콘을 그러니까 솔직히 카톡이 잘 쳤어. 그리고 현실에 나오잖아. 전화 보자마자 현실에 나오잖아. 현실. 현실에 나보자마자 방황도 현실 잘 쳤어. 옛날보다 더 치지. 그리고 사이버에서 그냥 옛날보다 더 치지. 백수들이 로봇스 걔가 뭐였냐? 걔 그걸 나는 로봇스 게임하는 게 진짜. 요즘 진짜 나중에 로봇은 이현준 조직 게임들 진짜 이제 이현준은 조지세요. 523개 2009년에 태어날 뻔하다가 2010년생 진짜 그 미스터도 배우고 진짜. 무시무시 번호번호에서 갑자기 팬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렇지. 현지가 배우케진 대전 하나 보면 바꿔가니까 야구 대전 하나 보면 정식이 너 가본 적 없지? 재밌어. 근데 야구 주보니까 이게 막 응원만 하잖아. 응원을 하지. 이 살짝 뒷발이야. 뭔지 모르겠어. 좀 뒷발이야. 야구 유치를 모르니까 좀 기가 좀 많이 빼요. 야 이 사람 누구게 맞아? 정원이가 그 어떻게 알아? 있을 좀 그렇게 생겼죠. 야이 사람 누구게? 나이 드실 때. 이 정도인데 이 정도보다 눈이 맞아봐. 이기원인데 이거 어떻게 알고 싶어? 뭔데? 아니 내려야겠다. 얘 누구게? 그렇게 하면 누가 너 정희준 아니 정호영인데. 좋캬 셋이 버려. 야 누구게 이 사람? 아 이현준이야? 아니야 너야. 나 왜냐 나아 그러구나. 야 이상 누구게? 땡으로 뭘 어떻게 알았지? 야내 누구게? 살만 보여서 야 누구게? 나겠지. 야구 티켓값 따로 해? 가는 데만 6만 원, 왔다 갔다 6만 원. 되게 비싼데. 근데 대전에 가서 뭐 먹고 하면 저는 10만 원 되게. 아니 거기서 아우
진짜 솔직히 요새로 하고 뭐해도 사실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 고민하거든. 이 남이 남이사 홍대는 있어 중 중에서 대대를 아니 대만 대만 비만 진짜 처음이다 진짜 처음인데 또 왜? 니 대만 가서 대만은 하나의 주구인데 11번 막 5천원 하는데 개싼데 11번 5천원 이 사람 누구게? 이인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누가 이겨 누가 이기지